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벚꽃도 피고 봄 기운이 가득해졌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과 같은 때는 야생 진드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야생 진드기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나는 병은 이제 찌찌가무시라 그래서요. 예. 가을철에 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 그런 병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 그러는 이제 SFTS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환자가 이제 확인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했었던 라임병이 국내에서도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진드기 매개로 뇌염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라임병은 사실은 좀 생소한 병이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기온이 올라가면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병이 될까요? 어떨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진드기 매개 같은 거는 진드기의 이제 분포 양상하고 네.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국내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진드기 자체에 이제 살아있는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 SFTS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찌찌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최근에 이제 발생- 많이 예. 발생하고 있죠. 네, 좀 어떤 질환이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이제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한 6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주 심한 고열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중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3, 4일 사이에 다장기 부전 형태로 뭐 간수치도 오르고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호흡 분전도 발생하는 상태로 했다가 이제 많은 수가 이제 사망하는 것들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전염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건 맞는데요. 예. 이제 중국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 사례도 이제 그 환자의 혈액에 다량 노출되면 예. 그런 보호자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 감염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사람 간염파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예. 환자의 막 증상이 심했던 환자의 혈액에 다량 노출되게 되면 네. 이제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환자 혈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합니다. 자, 일단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이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야외 활동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찾아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초기 증상이 이제 아주 심하게 열이 나고, 그다음에 근육통이 심하고, 그다음에 무기력감이 상당히 심한 증상 외에는 사실 크게 이제 다른 질환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야외 활동, 특히 뭐 캠핑을 했다든지 야외에서 뭐 일을 하셨다든지 이랬는데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예. 이제 이런 쪽 질환이 아닌지에 대해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궁금한 게 어린이라든지 네. 노약자분들 이렇게 좀 어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높은 그룹들은 한 이제 60대나 70대 넘으신 예.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많이도 걸리고, 그다음에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아이들에서는 이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증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될 분들은 이제 예. 고노령의 예. 환자분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심하게 진행하고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 증상이 특별히 뭐 다르거나 그러진 않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대부분 열인데요. 얘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다 증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은 수에서는 사실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특히 예. 젊은 연령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발병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고, 네. 연령이 많은 분들에서는 오히려 더 증상도 심하고 또 이제 진행도 빠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야외에 특별히 노출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노약자분들 더욱더 주의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FTS 치료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치료제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입원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라든지 장기 부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액 공급한다든지 예. 아니면 인공호흡기 치료 또는 이제 신부전이 발생하면 투석 치료 같은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가 이제 이 병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끔 예. 도와주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됩니다.
일단은 뭐 정확한 치료법은 없지만 좀 도와줄 수 있는 치료. 네, 그렇게 되면 좀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많은 수가 사망을 합니다. 우리나라 환자들 이제 진단된 환자 중에 사망률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전반적인 이제 중국에서 장기간 이제 아주 경증 환자까지 모아서 분석했더니 한 6에서 7% 정도 사망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증상이 급격히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망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회복돼서 이제 살아계시기도 하는데 좀 이제 그런 후유증 때문에 입원 기간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아, 후유증. 합병증이나 후유증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흔한 합병증들은 이제 다장기 부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폐까지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제 호흡 부전 때문에 인공호흡기 달고 그러느라 인공호흡기 떼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분들도 있고 또 네. 심부전이 발생한 분들도 상당수 보고되는데 네.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투석을 완전히 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예. 만성 심부전까지 넘어가서 장기간 투석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이제 소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만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물렸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진드기 매개 감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진드기 안 물려야 발병을 안 하니까 그렇죠. 안 물리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야외 활동을 할 때 피부 노출을 최대한 삼갈 수 있도록 뭐 긴팔이라든지 네. 긴 옷 또는 스카프 같은 거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삼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곤충 키피제 같은 것들을 노출된 피부에 뿌려주면 좀 진드기들이 무는 것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모기 기피제가 또 이제 곤충 기피제도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뿌려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들어왔을 때는 진드기들이 옷에 묻어서 예.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옷을 좀 잘 털어주시거나 세탁을 잘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드기에 가끔 물려서 이제 예. 물린 상태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 손으로 떼다 보면 침이 잘 안 빠지는 수가 있어서 네, 네.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인근 병원에 빨리 내원해서 이렇게 핀셋이나 이런 거로 침까지 잘 빠질 수 있도록 잘 떼어주는 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그런 궁금한 게 진드기에 딱 물렸을 때 진드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거를 하고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나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방문하실 수 병원에 방문하실 수 있으면 이제 네. 응급실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네. 잘 빼달라고 하면 좋고요. 네. 만약에 단시간 내에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떼가지고 침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침이 중요합니다.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기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 네. 이제 잘 보다 보면은 이제 살짝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서 뽑으면 되는데 어쨌든 뭐 침이 안 남는 게 좋긴 남는데 남았다고 해서 뭐 아주 나쁜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조심스럽게 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소독을 하거나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하고 나서는 뭐 소독한다고 해서 뭐 감염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복기 한 6일에서 한 14일 정도가 이제 경과됐는데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물렸다, 진드기 같은 거에 물린 것 같다면 일단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긴 한데 이제 증상이 없을 때는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하더라도 이제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물린 것들이 확인되면 일단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건 좋지만 특히 증상이 있었을 때는 이쪽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들을 빨리 진행을 하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야외 활동 후에 몸이 아프다면 너무나 슬프겠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야외 활동할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